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자 박소은입니다. 후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의 관계, 배움의 기회나 진로 고민, 그리고 경제적인 선택 등 다양한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후회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후회를 하셨나요? 아마 이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후회에 대한 표현을 찾아보면 대부분 후회하지 않는 법, 후회하지 말고 살자, 후회는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후회는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때로는 앞으로 절대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할 걸 그랬어. 그때 그 친구 말을 들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후회를 하곤 하죠. 작가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후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데요.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후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현명하게 후회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에서 다니엘 핑크는 한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실망스럽거나 후회스러운 일에 대한 반응에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행 중 다행식의 접근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시험은 못 봤지만 적어도 낙제는 아니야. 접촉사고가 나긴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어. 이런 반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다면, 혹은 어제 과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후회가 더 옳은 후회일까요? 답은 둘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라는 식의 접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후회로 인한 슬픔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 있지만 자칫 후회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만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다음 기회에 고칠 부분을 알 수는 있겠지만 자칫 지나친 자책이나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죠. 이 두 접근을 모두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후회하는 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나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의 말투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친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하는 지나친 자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후회하고 있다면 친구의 입장에서 나에게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자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 후회를 하고 실수도 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들이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내가 걸어갈 방향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배움의 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후회가 후퇴가 아닌 전진하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후회를 현명하게 다루는 노하우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다음에 또 일상 속 마음에게 묻는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뵐게요.